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신 분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상승과 하강으로 명징하게 직조해낸 신랄하면서 처연한 계급 우화에 대한 생각을 하시겠지만 뭔 말이지?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딱 한 장면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기생충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변기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의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죠. 계속해서 사용하던 와이파이가 안 돼서 집안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되는 와이파이를 찾다가 결국 변기 근처에서 와이파이를 잡아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법적으로 남의 와이파이 막 무단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걸까? 왜냐면 그 와이파이는 다른 사람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허락 없이 쓰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요. 공짜로 남이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와이파이 서비스, 그 서비스에 기생해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여러 변호사 유튜버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남의 와이파이를 훔쳤으면 절도죄가 성립을 하는지, 와이파이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었고 그 와이파이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배제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번 변호사 유튜버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같이 보시죠. 현면TV 현면입니다. 다시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돼요. 네. 현면TV 현면입니다. 무죄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자, 네, 광화문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 관리 가능한 동력 아니면 절도죄 객체되지 않나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죠? 될 수 있지 않나요? 유죄 가능성이 있다. 네. 가능성 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기 변호사입니다. 헌법은 재물을 객체로 하고 있고 관리 가능한 돈력이라 하고 있는데 판례는 정기로부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절도도 절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서 싸우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변호사 유튜버 세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의견이 조금 갈리네요. 그런데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딱 정해놓고 질문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절도죄는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합니다. 재물과 절취라는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닌 문제고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 이거 판단하기 위해서 이거 좀 공부 좀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분들한테도 좀 많이 물어봤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굉장히 쉬운 말로만 가겠습니다. 이건 형법 이론 영상 아니니까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과연 와이파이는 재물인가입니다. 과연 와이파이 데이터 송수신 기능이 재물일까요? 이 판례는 전화기의 무단 사용이 절도죄인가에 대한 것인데 이 판례에서는 전화기의 음향 송수신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하는 그 기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재물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심지어 다른 사람 집에 있는 전화기를 직접 사용해서 통화 기능을 훔쳤었지만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와이파이 기능과 전화의 음향 송수신 기능을 똑같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판례의 태도로 볼 때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되기 힘든 와이파이의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재물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앞에서 보신 세 분뿐만 아니라 저희 법률사무소의 두 변호사들에게도 의견을 물었는데 재물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게 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절취입니다. 절취라는 것은 타인 점유의 재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와이파이라는 것을 과연 점유할 수가 있는지 이것부터가 의문이긴 한데 말을 계속 이어가자면 남의 와이파이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써도 그 사람이랑 와이파이를 같이 쓰는 것이라서 그걸 뺏어서 나에게 옮기는 절취라는 개념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물의 절취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형법상의 절도죄가 성립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이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물론 와이파이 관련 판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 와이파이 데이터 송수신 서비스가 관리 가능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 상황에서 아예 다른 사람이 와이파이를 이용 못하게 배제시켜버리고 그 서비스를 다 뺏어서 본인이 쓰는 방법이 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겠죠.
100%라는 것은 법에 없으니까요. 이것 외에도 와이파이를 남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요금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고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는데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워 보이네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비밀번호를 반드시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법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비밀번호를 걸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사용하세요. 요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라면서 비밀번호를 걸지 않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타인이 비밀번호가 걸리지 않은 와이파이를 이용하기가 매우 쉬운 만큼 요금을 내는 사람이 자기 걸 지키는 게 서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쓸데없는 궁금증에 대한 쓸데없는 풀이였나요?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들은 절도죄 관련 지식이 1 상승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